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이게 재판 나가는 시간은 굉장히 보람 없는 시간이 되는데 그걸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싫고 안 나가자니 의뢰인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사실은 뭐 변호사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뢰인을 대하는 거거든요. 의뢰인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저도 납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고객관계가 안 깨져요. 근데 그걸 뭐 재판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걸 뭐 내가 맡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나가서 뭐 버벅된다. 사건도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 고객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지죠. 그러면 변호사로서 잘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노트북으로 모든 기록들을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일을 다 해요. 그냥 차 안에서 뭐 준비서면도 쓰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 또 재판 대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뢰인들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즉답이 안 됩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건쯤 되는데 그 사건을 미주알 고주알 깨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변호사는 그 일을 처리할 때 어떤 기억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걸 수시로 의뢰인들이 전화 와서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그런데 그걸 파일화해서 다니면 노트북 하나에 달랑 담아지잖아요. 파일화해서 다니면 의뢰인들에 대한 그 응대가 답이 언제든지 됩니다. 언제든지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이 자기 사건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실은 보고하는데. 사실은 노트북을 보고 기록을 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의뢰인들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화 받아서 그러냐 하면서 나중에 자세한 대답은 사무실 가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원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에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들어가면 준비서면 써야 되고 의뢰인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법정에서 뭐 증인신문하느라고 뭐 한두 시간 기다리고 차 안에서 차 밀린다고 해서 또 한두 시간 늦어지고 환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도구들 적절한 도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파일화해서 스캔 파일화해서 노트북에 담아 다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은 이제 전자팩스가 되니까 팩스 들어오는 팩스 번호로 보내면 전자문서로 탁 떨어져요. 이게 전자문서 떨어지면 파일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팩스 들어오는 부분도 제가 바깥에 있을 때 무선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파일화가 돼야만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종이 기록을 뭐 차 안에 다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파일화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는 혁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직원들하고 이제 제가 일을 같이 분업을 해서 하는데 준비서면 이제 쓰고 뭐 서면 보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뭐 서울 서초구 이렇게 적는 부분은 의뢰인 이제 직원들이 초안을 이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기록들이 다 한 곳에 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가 있어요. 팀장들한테. 그러면 로펌들도 마찬가지겠죠. 기록을 몇 곳씩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 변호사한테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은 파트너 변호사한테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화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의뢰인이 전화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허둥지둥해요. 막 기록 가져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찾아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온 사무실이 그냥 전화 때문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기록 찾느라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의뢰인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팀장관에서 기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또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동기로 가지고 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이게 다자간 통화를 하는데 3자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의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한테 아주 훌륭한 교육이다. 상담료를 만약에 뭐 30분에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원을 받는 이상의 교육의 어떤 제공, 교육의 장 이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모든 방문이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의 모든 연속입니다. 모든 것에 다. 그러니까 전화를 오더라도 우리는 담당 팀장한테 연결을 해서 저한테 3자폰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폰 같은 걸 하면 굉장히 회의 연결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해요. 굉장히. 근데 예전에 일반 전화 했을 때는 그게 소위 키폰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늘 직원들이 하다가 내가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버튼을 많이 눌러야 돼. 근데 인터넷 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무용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자체에 딱 보이는 곳에 회의폰 연결 딱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 기계치, 저는 이제 기계를 잘 다룰지는 몰라요. 그냥 마인드만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3자폰을 할 때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같이 열어보는 거죠, 서로.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전화 오면 예전에는 그냥 기록 가져와 이러면서 뭐 그냥 마음이 바빠지고 뭐 허둥지둥 하는데 지금은 서버에 클릭하는 그 정도의 시간 10초입니다. 한 10초 동안에 의뢰인한테 안부 인사를 드려요. 잘 계셨죠? 뭐 사건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별거 없으세요? 이렇게. 그렇고 나면 딱 접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에라든지 의뢰인들이 당연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만족을 느끼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변호사를 참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계가 참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틀에서 결국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3자폰 같은 경우도 이제 로펌들하고 이렇게 업무상으로 대화를 해보면 김현장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고 역시 김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뭐 어떤 일과 관련해서 뭐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러면 대화가 한꺼번에 끝납니다. 굉장히 이게 수준이 있어요. 뭐 나중에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 그거 해요? 한번에 끝내야지 그냥. 딱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내면 깔끔하죠. 시간이. 의뢰인들도 되게 촌사람들은 되게 놀래죠. 3자폰 자체를 뭐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놀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를 합니다. 어떤 변호사의 전문성 이거도 그거지만 사무실이 굉장히 좀 이게 첨단화됐다, 세련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어떤 변호사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응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늘 많이 하던 이야기일 텐데, 좀 내 시간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때, 이게 하나를 하면서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 가급적 나타나는, 소위 이제 일석다조, 이런 부분들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걸 따져서 좀 시간 쓸 때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이런 식의 이런 고민들을 항상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시골 출신 변호사인데다가 되게 뭐라 할까요? 좀 예전에 별명이 제가 그 공부할 때 곰이었거든요. 곰.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다른 이게 요령 피우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면 공부 더 잘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높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그냥 꾀부리는 거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파고들면 되는 거지. 그걸 잘하고 못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남들 생각을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는 스타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바꿔보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의문을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렇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없나?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 이런 기계는 없나? 근데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서 이게 없을까? 이런 기계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주변에서는 잘 몰라요, 사실. 그걸 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걸 이렇게 물어서 인터넷 찾고, 전문가 좀 문의하고 하면은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에서 사실은 업무를 이렇게 좀 잘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남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다들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데, 우리 법조인들만 사실은 좀 등한시하고 덜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좀 신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진작 할 걸, 그러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올해 어떤 기자가 1년에 책 6권 쓰는 변호사 이래가지고 크게 한번 냈었어요. 법조면에 크게 냈었는데, 사실 6권을 냈죠. 그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왔던 글들 시리즈로 4권짜리 내고, 그 다음에 유치권 책 하나, 그 다음에 법정재산권 책 하나, 이렇게 해서 6권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연차가 차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케이블 TV긴 하지만 방송 진행도 한 2년 정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제일 맞는 게 또 변호사로서 또 유리한 게, 저는 글 쓰는 작업이 아닐까. 저는 글이 재밌다, 글이 보람이 있다. 방송은 좀 안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에 조금 매진하고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분야가 좀 좁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좁은 분야. 그러면서도 이제 이왕이면 변호사가 사업이니까 조금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돈벌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1호로 유치권을 정했고, 그래서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렇게 냈어요. 이게 경매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유치권 법정 사건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책이 없습니다.